안녕하세요. 국제적 보일각 본으로 재학 중인 장종윤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옛날과는 다르게 외국으로 여행 가는 일이 흔하며 일을 하다 보면 외국인 바이어들이나 사업자분들과 함께 일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여행 가서 친해진 현지인들에게 식사를 초대받거나 외국 회사의 바이어들에게 식사를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나라마다 식사 예절이 조금씩 달라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 입장에서는 예를 잘 차린다고 하는 행동들이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결례를 범하고 안 좋은 이미지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훗날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계 각국의 식사 예절 문화를 한번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헝가리에서는 보통 공식적인 다이닝 파티가 있을 때 첫 건배를 제안한 것은 초대받은 손님의 몫입니다. 이때 헝가리인들은 건배를 위해 잔을 살짝 부딪히기는 하지만 절대 이 맥주잔을 들고 치얼스를 외치지도 않고 건배를 위해 잔을 부딪히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의 이 치얼스 곧 건배의 의미는 모두 함께 수고했다, 모두 이 자리에 모여서 즐겁고 반갑다라는 긍정의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왜 헝가리에서는 이 치얼스가 사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1848년 헝가리에서는 헝가리 혁명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헝가리 혁명은 오스트리아군에 의해 진압되었는데요. 이 오스트리아군은 헝가리 장군 13명을 처형할 때마다 맥주잔을 부딪혀가며 승리를 축하하였고, 그 후 헝가리에서는 향후 150년간 맥주 건배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아직까지도 그 전통이 유지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배 제의가 들어왔을 때는 맥주잔으로 건배 제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드카나 와인잔으로 맥주 건배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식사 예절은 저희가 저녁시대를 초대받았을 때 음식을 더 먹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접시 위에 있는 포크나 나이프 등을 교차해 놓게 되면 당신이 음식을 더 먹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반대로 당신이 식사를 끝마쳤다면 당신 위에 있는 접시에 모든 식기들을 일자로 평행하게 놓게 되면 식사를 끝마쳤다는 걸 알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 잔에 있는 와인이나 음료 등을 비우게 되면 주인의 종업원은 계속해서 당신의 잔을 채울 것입니다. 이때 저희가 음료를 다 마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저희의 잔을 다 비우는 게 아니라 절반 정도를 남겨두면 이 사람이 이제 그만 마시는 걸 원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나라는 바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에서는 저희가 식당을 찾아갈 때 저희가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와서 자리에 앉아있을 때까지 입구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때 기다리고 있게 되면 직원이 와서 꾸스타손 이라 하면서 몇 명인지 인원을 물어본 후 자리를 안내해 줄 테니 그때 가서 앉으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너무 심하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때는 쩝쩝, 흐르르 소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에서는 이 행위가 너무나 민망하고 주위 사람들이 수군거릴 정도로 안 좋은 행위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조물조물 음식을 먹으며 입에 음식이 들어있는 상태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제스처를 취하며 조금만 기다리라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손에 포크나 나이프를 들고 손으로 제스처를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스페인의 식사 예절은 스페인에서는 식사가 끝난 후 바로 자리를 뜨는 행동은 매우 무리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스페인에서는 식사가 끝난 후 소브레 메사라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이 소브레 메사는 식사가 끝난 후 서로 대화를 나누며 소화를 시키는 시간을 말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론 이 소브레 메사 시간을 통해서 서로 간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더욱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술 문화에서도 약간 다른 점을 볼 수 있는데요. 스페인에서는 술을 마실 때 서로 술잔을 건네주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에 상대방의 술잔에 비했다면 그 잔을 채워주며 너무 가득히 채워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선 식사 중에 어떠한 물건을 짚기 위해 손을 쭉 뻗어서 이렇게 물건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이 부탁을 해서 미안하지만 나 저기는 물 좀 더 가져다 주지 않을래? 라고 부탁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저처럼 남에게서 부탁을 잘 하지 못하는 성격들은 그냥 이건 내가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저쪽 반대편에 있는 와인병이나 아니면 음식 등을 집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스페인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보고 매우 품위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때는 이러한 점을 주의하세요. 그리고 식전에 나오는 빵은 절대 칼이나 도구 등을 이용해서 자르거나 흡을 파먹으면 안 됩니다. 스페인에서는 이렇게 항상 빵을 손으로 찢어서 먹는 것이 제일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스페인의 식사 예절 문화를 마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소개드릴 나라는 바로 우리의 이웃 나라인 일본입니다. 일본은 저희와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금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음식을 숟가락으로 먹지 않고 이 젓가락을 이용해서 먹습니다. 왜 일본에서는 숟가락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일본에서는 국물을 이 그릇에 담은 채 입에 대고 호로록 마시는 것이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을 띄워드리는 화면을 보게 되시면 저희의 식사 방법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혹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모두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세운 뒤 접시를 들고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신데요. 왜 이러한 차이점이 생기는지 앞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에서는 이 밥그릇을 들고 먹는 식사 방법은 보기 잘한다고 해서 옛날 어른들이 하지 못하게 저에게 교육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왼손으로 밥그릇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젓가락을 들고 식사를 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식사 방법입니다. 일본에서는 음식이 입으로 향하는 것이 옳은 것이며 입이 음식으로 향하는 것은 짐승들이 하는 짓이라 여겨 식사를 할 때 상반신을 굽혀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 허리를 꼿꼿이 세워서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에서 밥을 먹을 때는 밥공기를 두 손으로 들어올려 왼손을 받은 뒤 오른손을 젓가락을 들어 왼쪽에 있는 국그릇을 살짝 찢습니다. 그 후 밥을 살짝 입에 떼어서 입에 넣은 뒤 밥그릇 내려놓고 국그릇을 들어올려 젓가락을 넣은 뒤 한 모금 마십니다. 이때 국그릇 안에 젓가락을 넣는 이유는 국그릇 안에 있는 건더기가 자연스럽게 입안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일본에서 식사 중에 내가 밥을 좀 더 먹고 싶다라고 뜻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밥을 구석에 좀 더 남겨놓게 되면 이 사람이 식사를 좀 더 하고 싶다 라는 뜻을 알릴 수 있으며 나는 이제 밥을 이제 그만 먹고 싶다, 식사를 끝마쳤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밥그릇 안에 물을 조금 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식사가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녹차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차 문화는 매우 발달하였고 매 끼니 식사 후 후식으로 녹차를 먹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차를 마실 때는 밥공기에 차를 붓습니다. 그 후 밥공기를 상에 조용히 내려놓고 젓가락을 찬물에 살살 씻어 상에 왼편에 둡니다. 그 후 좌중, 중, 내 좌우가 있는 사람들이 식사를 어느 정도 끝마쳤다고 판단이 되면 차를 들고 조용히 마십니다. 네, 지금부터는 일본의 식사 예의 범절 중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젓가락과 젓가락 사이로 음식을 전달해주면 안 됩니다. 일본에서는 화장 후 긴 젓가락으로 유골을 모으기 때문에 젓가락 사이에 음식을 전달해주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행동은 바로 네바리맛이라는 이런 젓가락 위에 양념이나 밥풀 등을 넣었을 때 젓가락을 핥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행동은 이런 입에 가장자리나 이 주위에 묻은 음식을 혀로 핥아서 먹는 나메구이라는 행동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행동은 카가미구이라는 행동인데요. 이 행동은 상반신을 구부려서 식사를 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식사 자리에서 하게 되면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일본인들은 당신을 무례하고 예의가 없는 사람, 품격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알아야 될 식사 에티켓은 좌석의 상석은 항상 문의 반대쪽 방향이란 겁니다. 앉을 때에는 주빈이 먼저 앉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앉습니다. 대신 일어설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주빈이 가장 먼저 일어섭니다. 이때 앉을 때에는 방석을 깔고 앉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웃 어른이 오시기 전에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며 웃 어른이 먼저 일어나기 전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본은 술 문화에서도 약간 다른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바로 첨자 문화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첨자는 죽은 자에게나 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첨자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바로 이 첨자 문화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술을 권하지 않는 대신에 상대방의 술잔이 비기 전에 첨자를 하는 것이 예의이며 친근감의 표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술잔이 비일 경우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혹은 이 사람 뭔가 예의가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첨자를 하기 전에 꼭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거나 첨자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말다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물론 일본의 첨자 문화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전부터 전해내려온 관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본래 일본에서의 술은 신과 선주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도 매우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술이 차있는 잔은 보통 비어있는 것보다 가득 차있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나라는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는 앞서 설명해드린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조금 색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식사를 할 때는 낮은 걸상이나 바닥에 앉아서 먹는데요. 좌석 배치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우측에 주인을 기점으로 왼쪽으로 연령 순서대로 놨는데, 이때 노인과 소년은 조금 거리를 둔 다음에 떨어져서 앉습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은 성인이 되면 같이 식사를 할 수 없고, 여성은 남성의 시중을 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15세기경 아리아인들이 인도로 유입되면서 가부장적인 성격을 가진 남성 우월주의 사회가 아직까지도 유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 전에는 반드시 물로 손을 깨끗하게 씻는데, 그 이유는 인도의 대부분의 식사는 손가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음식이 나왔을 때는 나무 스푼을 이용하기도 하니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보통은 식사를 할 때 검지, 중지, 약지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합쳐 음식을 집은 뒤 엄지 손톱으로 입에 밀어넣듯 먹습니다. 하지만 예의 범절이 중요하시는 곳에서는 손가락 관절 두 번째 관절까지만 사용해서 밥을 먹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인도인들은 왜 식사를 할 때 숟가락, 포크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러한 이유는 인도에서 식기 등을 사용하면 부정음이 손으로 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손으로만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오랜 시간 손을 통해서 음식을 먹다 보니 손을 이용하면 음식의 온도와 촉감을 손과 입 두 곳을 통해서 더 잘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기뿐만 아니라 접시도 바나나 잎을 이용하거나 일회용으로 쓰는 질그릇을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를 할 때는 반드시 오른손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왼손은 보통 배설이 뒤처리를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식사 때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가 인도 현지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될 기회를 가졌을 때 저희가 양손잡이라는 이유로 음식을 양손으로 막 집어 먹다가는 같이 식사를 하는 현지인들이 매우 경악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물을 마실 때 부정한 컵에 입술이 닿지 않게 하는 의도로 컵에 입을 대지 않고 물을 입에 부어 마십니다. 또한 식사 후 양치한 물은 바로 뱉어버립니다. 식사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물을 조심스럽게 마시되, 식사 후에는 꼭 물로 입을 양치한 후 물을 뱉어버려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 이 물을 마시게 될 경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경악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이거는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당신이 양치한 후 양치한 물을 바로 마셔버리는 것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네, 그리고 식사 중에 이야기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판단되기에 식사 후 손을 씻은 다음 양치까지 한 후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육식을 즐겨하는 인도인들도 집안에서는 고기 요리를 하는 것을 꺼립니다. 그 이유는 집안에서 고기 요리를 하면 집안의 성스러움이 훼손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또 물을 이용해서 익힌 음식은 이미 신성이 훼손됐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법으로는 사라졌지만 아직까지도 사람들 속에는 매우 강력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계급이 주는 음식이 아니면 먹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요리사들은 모두 브라만 계급입니다. 그 이유는 브라만 계급은 신성한 계급이므로 브라만이 만든 음식은 누구나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세계 각국에는 다양한 식사 예절 문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사 예절 문화를 더욱더 잘 알고 행동하게 되면 같이 식사를 하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모두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식사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당신에 대해 매우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만 짧고도 긴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